586 종종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한 숨통 트이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가세현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 다뤘다가 일주일 동안 스톱됐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 폭약과 같은 이슈, 코로나를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백신, 또 이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순천향 병원의 우리 이은혜 교수님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모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고 저는 백신 대충 맞자. 청소년은 아닌데 어른들은 뭐 대충 맞자 이런 주의여 갖고 이제 백신 싫어하시는 또 우리 분들은 세뇌 탈출 거기서 제가 욕 엄청 먹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랑 똑같아 제가 입장이. 트럼프가 그렇잖아. 트럼프 부스터까지 맞았거든. 그리고 나 맞았다고 밝혀. 근데 내 몸에 못 온내는 그건 그 사람 자유다. 그렇죠. 예. 그거 너무 그렇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 입장이거든. 네, 그러니까 맞고 싶을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사람은 안 맞게 내비를 두면 되는데 그냥 그걸 이제 강제하니까. 불이익을 많이 주면 치명적 불이익 주면 안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입장에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부작용이 덜한 몸이야.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백신 아무 문제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대충 알아서 맞으세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책을 내셨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한두 달 됐죠? 이 책 나온 지? 아니요. 12월 30일 나왔거든요. 많이 안 늦었네. 네. 아직 한 달은. 따끈따끈합니다. 이 책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이제 우리 이은혜 교수님 모신 뜻은 뭐냐면 성인 얘기도 성인 얘기지만 특히 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게 법원에 의해서 지금 잠깐 중지돼 있지만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 가는 거냐. 그렇죠. 백신 그러니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저거를 사실은 전 18세 아동 청소년은 마스크도 좀 반대하거든. 사실 애들은 마스크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반대한다. 왜냐면 그게 그 아동 발달 심리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 심리적으로? 마스크 이렇게 쓰고 애들은 사람의 얼굴을 읽고 반응하는 게 머리 발달에 중요하대요. 인지나 감 정서의 발달에. 근데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막 2년씩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야외 활동이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 흉악한 캘리포니아 마스크님 엄청 심하잖아. 거기 애들 놀이터 가면요. 그냥 마스크 없이 뛰어놀면서 모래장난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건 오케이야. 그렇죠. 애들은 사실 저도 애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조금 이따 좀 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백신 일반이 뭐 유효하냐 무용하냐라는 거에 잘못 끌려 들어가면 백모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 걸기 때문에 그건 살살 피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이 백신의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다 혹은 우리가 코로나에 어떻게 맞서야 되고 살살 피해 다니면서 얘기하시자고요. 저도 밥줄이 있습니다. 지뢰 방송 뭐야? 참고로 우리 이 선생님이랑 저랑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잘 아는 사이고 편한 사이인데 제가 자주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일단 좀 황당한 얘기부터 할까? 오미크론 얘기부터 할까?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지금 뉴욕이나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말이 그렇겠어요. 오미크론 has peaked면 뭐냐면 정점 지났다야.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풀어버렸죠 영국이. 네, 맞습니다. 뉴욕도 하루에 7만 8만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게 어떤 변이에요? 변이 특징은? 일단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변이의 방향은 감염력, 그러니까 전파력은 증가하지만은 치명률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이가 생기거든요. 그 바이러스 본인이라 그러죠. 본 바이러스에게도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바이러스 죽기 싫으니까 죽기 인간과 싫으니까. 공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인간과 공존을 하려면 인간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약간 좀 증상은 있더라도 그냥 안 죽고 살아 있어야지 그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런 식으로 가늘고 길게 살자로 이제 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변이를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거긴 동의하지. 예,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 오미크론이 그 중에서 어느 수준에 와 있냐 이제 학자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네, 좀.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네.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했을 때는 S형과 V형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GH 변이가 들어와서 이태원 사태 이제 예, 예. 그리고 2차 유행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는 2020년 겨울과 2021년 작년 이맘때 예. 알파 변이, 베타 변이가 있었고요. 예, 예. 지난 여름에 델타 변이가 있었잖아요. 그거 무서운 델타 변이.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음. 이 양성률, 검사 양성률 음. 그리고 치명률을 그 바이러스 시리즈 그거를 이제 그 질병청이 공개한 게 있어요. 예. 그 변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 변이로 걸린 사람 몇 명, 그 중에 몇 명 죽었냐. 이거 이제 질병청이 공표한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정말 양성률은 증가하는데 치명률은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델타도 그래요? 네, 델타까지. 델타는 치명률도 높고 감염력도 높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 아니요. 지금 정지 먹습니다. 잘못하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델타도 치명률은 감소합니다. 치명률은 감소한다.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 추세가 검사 양성률, 그러니까 전파력은 증가하고 치명률은 감소하는 방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자연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문들, 국제적 논문들 전부가 다 기도에 집중되고 예, 폐로 예. 못 잘 안 들어간다 네, 폐로.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폐 손상을 덜 네. 일으키고 덜 위험하다. 네. 변이 자체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네. 연구는 많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설이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워낙 전파력이 좋으니까 감염된 모집단이 커버리면 치명률이 떨어져도 여전히 죽는 사람은 많거든. 예, 맞습니다. 그거의 오미크론 문제가. 네. 예. 근데 이게 만약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앱솔루트한 숫자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폐렴 사망자가 훨씬 많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자살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폐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고 해서 길거리에 차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번에 오미크론 터지면은 동네 의원에 가서도 그냥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바꾸려고 하고 예, 있죠. 이제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코로나 문제가 뭐냐면 아픈데 병원을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큰 병원으로 가니까 지정병원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중증 환자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집에서 대충 견디면서 예, 병원 맞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처리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그거를 우리 집만 해도 예를 들면 옛날 집이어갖고 화장실이 2개예요. 집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내가 개조한 거야. 그래서 방 안에 화장실이 우리 어머니 모시려고. 네. 어머니 제가 모시다가 돌아가셨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집이야말로 완벽한. 거기가 완벽한 자체 자가격리. 자가격리 병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같이 만약에 제가 걸려서 거기 자빠져 있다라면 한 일주일 동안 피둥피둥하게 놀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밥도 해줄 거죠. 저 거꾸로 우리 사모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고생 좀 하겠지.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자가격리를 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그래요? 유럽도 그 델타나 오미크론처럼 치명률이 감소하기 전에도 외래로 다니면서 대부분은 다니면서 했지. 예, 일반 외래로 병원을.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번에 증상이 문재인 심한 정부가 사람만 입원했죠.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오미크론 터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재택 치료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그다음에 거죠. 일반 병원 외래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일이고요. 그죠? 이제 그 그때 검토. 작년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 한다고 했을 때는 비대면 치료를 하겠다 뭐 이랬는데 그건 개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1차 의원에 가서
외래로 다니면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 델타나 오미크론보다 더 중한 뭐 S형, V형, GH형이었을 때도 외래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해야 그렇게 의료계의 해야 의료 부담이 체제 맞습니다. 부담이 떨어진다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중환자실 ICU 왕창 늘려놓고. 근데 ICU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근데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그게 동산의료원 같은 데에서 그거를 그 병원을 희생을 했는데 네, 이 네. 책에 나왔나? 네, 네, 맞습니다. 대구 동산. 네, 네. 그래갖고 정부가 제대로 저기 보상을 안 해주니까 네. 어느 병원이 ICU 왕창 늘리겠습니다. 집중 치료하겠습니다. 안 나서지. 골변 그렇죠. 나 병원 네. 망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잘못한 건데 사실 그거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거 내가 대구 동산 그 닥터들을 두세 분 알아요. 아, 그러세요? 우리 저기 대구 쪽에 내 동지들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묻지. 이런 주변에 이런 코로나 문제 터지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워낙 케이스를 많이 보신 분, 봤으니까. 내과 쪽 분들이거든. 네. 워낙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네요. 조기에 특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럼 이게 감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이 코로나가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럭비공 같잖아.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직장이 좋아 몇 명 없지만 나는 직원들한테 야 백신 맞고 출근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조금 눈치는 줘도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가 백신 안 맞았다고 2명이다. 일하는 친구가 몇 명이냐? 2명이야. 근데 둘 다 백신 안 맞았어. 네. 사회단체에서. 네. 아, 네가 안 맞겠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 이거지. 그 한 친구 걸린 거라.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좀 약간 뭐랄까 자기 건강에 대한 과신? 그 뭐라 그럴까 이 관심이나 예민하질 않아. 그냥 아프면 아프고. 어떤 친구는 노로바이러스로 옛날에 장염이 걸렸는데 병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설사를 하고 있구나. 그거 사람 골로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탈수로 예, 맞습니다. 예. 일주일 설사해 보세요. 골로 가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걸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얘기 듣고 못 나오고 계속 설사를 너 그거 장염인 것 같아. 너 그거 계속 탈수 일어나면 너 건강 금 간다. 좀 그런 친구야. 오늘 뭐 머리가 아프고 뭐 세상에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회사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에 뒤져봤지. 헤드에이크, 디즈니스. 그랬더니 둘 다 이게 코로나 증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거. 이 증상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걷는데 어지럽다가 아니라 세상에 도는 거. 이게 전 몰랐네요. 그게 증상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달라. 걷는데 어지러운 건 디즈니스고 세상 빙글빙글 도는 건 뭘 다른 말로 해. 근데 그 증상이더라고. 벌티고? 버티고. 아시는구나, 버티고. 버티고가 있어요. 코로나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버티고하고 그 세상 빙글빙글 도는 거하고 저거는 너 코로나 증상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검사해봐. 그랬더니 양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가격리 됐어. 그 일주일에 나오기로 했어. 갑자기 근육통과 설사가 나오는 거야. 예, 소화기 증상도 있어요. 근육통이랑. 근육통과 장염 비슷한 증상이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 나서 이제 나이롱 환자로 대표님 저 요새 멀쩡해요. 저 나이롱 환자예요. 저 미안합니다. 못 나가서 저 건강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퍽 일주일 후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2주 걸렸어. 보통 2주 정도. 네. 요새는 한 일주일 열흘이에요 보통. 요즘 이제 더 자가격리 기간도 더 짧아졌죠.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는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왜냐면 네.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데이터를 보니까 저는 얘가 갈 길이 저는 보입니다. 어때 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률은 증가하지만 감염력, 전파력은 증가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독감 치명률에 근접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독감 치명률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상태는 우리가 독감이 어떤 해는 되게 유행하고 어떤 해는 별로 안 유행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네. 되게 유행하는 그런 해도 좀 조심하고 걸리면 좀 마스크 좀 쓰고 뭐 그런 거지 그냥 다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맞아. 그건 뭐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런데 오미크론 그럼 위험하지 않냐? 이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령층이거나 죄송합니다. 네.
백신으로 좀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백신하면은 아무래도 가볍게 가잖아요. 백신 맞아 놓으면 몸이 가볍잖아. 그러니까 중증을 저는 안 간다고 생각해요. 중증 가는 확률이 떨어진다. 백신을 맞으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 걸려 놓으면 이거 튄다고. 이것도 위험한 병이에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이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한 거 맞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예. 지금 질병청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면은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파퓰레이션의 특징과 백신 접종 후에 돌아가시는 파퓰레이션의 특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멀쩡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95% 정도는 60세 이상이고요. 97% 정도는 기저질환자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촉발됐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원래 굉장히 위험선에서 그렇죠. 사시던 분들.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시는 분들은요, 60세 이상이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저질환도 한 85%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네. 그렇죠. 이쪽이. 이쪽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백신이 안정화가 덜 돼 있고 좀 검토가 덜 돼 있을 테니까 워낙 급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고위험군이어서 코로나에 걸리면 잘못될 수 있으니 백신을 맞고 좀 보호를 받겠다. 뭐 이거는 백신 선택이야. 맞아도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코로나에 걸렸었어도 안 돌아가실 분이라는 거죠. 안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더 그런 높은 사람들 중에 분들이죠.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아, 그런 그건 숫자가 맞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보상한다는 거 아니야? 보상 아니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보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상하면 저승으로 보내주나 돈을?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 자체가 다른 나라랑 한 20배 정도밖에 안 왜 그래요? 사람들이 깔끔해서 그래 뭐야? 아파트 같은 게 그래서 깔끔해서 그래? 이제 그게 저는 두 개 보는데 난방이 공조가 아니다. 집집마다 따로다. 집마다 따로 온돌 난방을 하잖아. 공조 난방이 아니라 에어가 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아파트도 바닥 난방이지. 바닥 난방이죠. 공기 난방이 아니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극도로 깔끔해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옛날에 일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깔끔했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 생활을 한다고. 이거 좀 다다미는 좀 그렇죠. 근데 다다미는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카펫 다다미 이런 게. 그러니까 카펫 없고 다다미 없고 아파트에서 깔끔하게 살고 바닥 난방한다. 저는 그거를 큰 이유로 봐요, 사실은. 또 이제 다른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그 코로나는 살아있다. 거기에 제가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썼어요. 그 먼저 나왔던 책이에요. 코로나는 살아있다 해서 이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는 너무 차이 많이 난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도 적게 걸려요. 적게 죽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아직은 잘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거 이제 학계에서 제명당하는 소리야. 인종주의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시안이 적게 걸리고 적게 죽으니까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뭐 아무튼 근데 인종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한 2021년 정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차 면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감기 걸릴 때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이 기존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를 앓았던 사람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항체, 그러니까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인데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사성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한 항체가 이거에 대해서 스페시픽하지는 않은데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교차 반응이라고 면역 체계가 하는데요. 자기 적응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일본이나 한국이 적게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 코로나 감기를 많이 걸렸나?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가 그러면은 동북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많고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는 별로 없고 아데노바이러스랑 리노바이러스만 많나? 그거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신빙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아직 정설은 아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기는 그렇고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보다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1.3%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저는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무증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감기를 검사를 안 해서 걸렸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확인된 케이스가 2년 동안 1.3%예요. 그럼 나머지 98.7%는 안 걸렸거나 걸렸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몸이. 예. 근데 백신은 지금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국민의 95%가 최소한 2번을 맞았어요. 맞을 사람 다 맞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았다는 거는 백신 접종의 리스크는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리스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 집안은 저기 그 동생이 그 젊은 친구의 동생이 맞았다가 폐기능 저하가 왔어. 근데 이게 백신 때문에 폐기능 저하가 왔다고 그 인과관계 증명을 못하는데 백신 맞고 폐기능 저하가 왔어. 그래갖고 선후관계만 있는 거죠. 선후관계만 있는 거지. 인과관계는 없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과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시는 분의 어떤 특성이 약간 비슷한 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백신이 만드는 거는 스파이크 단백질 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논문 제가 읽은 거를 보면은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인체에 어떤 해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는 통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인체 세포 내로 들어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어떤 독성이 있고 인체를 파괴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는 체 좀 할게요. 우리 그게 이제 그러니까 mRNA 방식이든지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든지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 이제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영국제 아제, 그 다음에 얀센 이게 다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고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방식인데 둘 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 우리 몸이 항원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그러면 이제 몸의 면역 체계가 생전 보도 못한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공격을 해서 면역법을 배우는 거거든.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몸을 속이는 거지. 그렇죠. 몸을 속이도록 스스로를 파괴하게. 예. 그러니까 상원을 만들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이은혜 선생님 말씀은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폐 쪽을 손상시키고 뭐 호흡기를 손상시키고 하는 그 손상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이게 톡식하지 않냐. 예.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심이 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백신 자체에 그쵸. 그러니까 톡시콜로지 문제가 이제 독성학 문제가 붙는 거죠. 제가 독성학이라는 용어도 합니다. 네. 원래 백모님은 너무나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돈 안 되는 것만 알아. 놀랍진 않아요. 돈 안 되는 것만 알아. 돈 되는 건 몰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뭐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백신 좀 맞고 좀 몸 가볍게 갈 수 있고 기저질환 없고 연령이 높지 않은 분들은 확률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확률이 많은 방향의 코로나인 건 맞아.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게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잠재적으로 엄청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한데 걸릴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요. 이거 감염력 엄청 높은데? 아니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 자체가 낮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년 동안 1.3%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1,300명. 근데 만약 오미크론 지금 외국처럼 터지면 어떡할 거야?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죠. 왜냐 이미 백신 맞았잖아요, 2번. 그렇죠. 95%가 맞았다면 거의 대부분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질병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도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를 너무 확대한 게 문제지.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폐렴 백신 맞았거든요. 폐렴 백신 그 13만 원짜리인데
염색에 계시니까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백신 비싸요? 그랬더니 선생님, 요 폐렴 백신이 여러 종류인데 한 2종류인데 요 종류에 걸리시면은 치명률이 50%입니다. 굉장히 높죠, 폐렴 이런 쪽은. 그렇죠. 이제 그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 통계로는 이제 16배였는데요. 지금은 아직 이제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그 2020년 그 사망 원인 통계는 2021년 9월에 나왔거든요. 그거에 하면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았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훨씬 많고 자살 사망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